자, 이집트 사람들 이야기 좀 해볼까 해요. 이집트 사람들 어떻게 살까? 왜냐면 잘 사는 사람은 엄청 잘 사는데 못 사는 사람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죠. 특히 이집트 여자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보수적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밖에 안 나가요. 5번을 하잖아요, 기도를. 바로 이렇게 웃다가도 이렇게 기도를 하는 정말 대단한 그 신심을 가진 사람들은 이게 머리를 이렇게 바닥에 치기 때문에 여기에 군살이 배겨 있어요. 단단하죠. 이슬람이 과연 뭔가? 이슬람이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이슬람 어떤 역사를 가져왔고 이슬람에 대해서 뭐를 알면은 도움이 될까에 대해서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수니파하고 시아파는 철천지 왼수거든요. 사실 이제 시아파 수니파가 이슬람의 역사고 시아파 수니파가 뭔지만 알면 이슬람은 머릿속에 싹 들어옵니다. 자, 이슬람은 왜 이렇게 잘 뭉칠까? 그 이슬람은 왜 이렇게 많이 커져나갈까? 이 그냥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이 뭐 얼마나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유럽이라든가 하는 이런 나라들 보면은 이제 기독교 이 성당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런 건물들이 사라지고 있거든요. 가장 많이 사라지는 게 독일하고 영국인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교적인 건물들을 펍으로 만들어요. 펍. 맥주 마시는 그런 거를 만들어서 축구 경기를 관람합니다. 예. 축구하면 뭐 이제 유럽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영국이지 않습니까? 예. 손흥민이 뛰고 있는. 그래서 그 반농담 삼아 영국의 종교는 성공회가 아니고 영국의 국교는 성공회가 아니고 축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죠. 왜냐면 다 펍에 들어가가지고 옛날에 그 종교 시설이었던 건물을 펍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펍에 들어가가지고 맥주 마시면서 이제 축구 응원하고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독일도 굉장히 급격하게 사라지고 있는데 이슬람은 점점점 더 늘어나요. 점점. 뭐 이대로 속도라면 곧 제1의 종교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뭉치고 많이 커지는 이유를 살짝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샤하다라고 신앙 고백이죠. 알라 일라하 무하마드 라술 알라. 이게 알라는 유일신이고 알라 외에는 뭐 신이 없다. 무하마드는 그의 사도다. 이게 신앙 고백인데, 그러니까 이제 유일신임을 이제 인정을 하는 거고요. 이제 살라트라고 해서 기도인데 기도는 5번, 재난 시간에도 5번 한다고 했습니다. 아침 해 뜰 때, 해가 중천인 정오에, 그러니까 오후에 해 질 때, 해 지고 난 다음에 한다고 했는데, 진짜 이 유럽이나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모스크가 있어도 이 기도 시간을 알리는 그 아잔을 하지 못하죠. 막 세게 이렇게 트는데 북아프리카에 있는 그 알제리에 간 적이 있습니다. 알제리 그것을 간 이유는 거기에 아주 고대 로마 유적이 너무나 잘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려고 갔는데 너무 시골이라서 이제 숙소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나라 시골에 있는 그 여인숙 같은 그런 데서 들어가 자는데 그 바로 담벼락이 거의 모스크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한 2m 정도? 2m 정도밖에 안 떨어진 거죠. 일단 호텔에 들어가면 우리가 숙소에 들어가면 웨이크업을 해달라. 우리 못 일어날 수 있으니까 한 6시에 웨이크업을 해달라 했는데 6시 하더라고요. 6시. 노 프라블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웨이크업 내가 할 필요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지 왜 안 해줘 그랬더니 내일 아침에 보면 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바로 옆에서 정말 고성능 스피커로 틀어놓은 것처럼 기도 시간을 알리는데 우와 진짜 천둥 치는 것 같았어요. 정말 안 깨날 수가 없어요. 알라 하면서 하는데 하여튼 기도를 하고요. 그다음에 자카트 시사 뭐 20분의 1, 뭐 10분의 1 이렇게 뭐 세금을 내는 식으로 이렇게 시사를 한다 이렇게 내가 좋은 일이 생기거나 뭐 아니면 꿈에 뭐 조상님을 보거나 하면은 시사를 하는 거예요. 부자들은 시사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슬람 쪽에는 굉장히 발달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마치 부자가 이제 가난한 사람을 다 도와주는 것처럼 특히 이제 종교적인 행사할 땐 그렇죠. 종교적인 행사할 때는 이 시사로 인해서 이 시장 문화 속에서 이 시장의 상인들이 시사를 함으로 인해서 이 종합병원도 생기고요. 그 이슬람 문화가 최초로 종합병원이 나온 거고요.
거기 산부인과도 그렇게 최초로 나온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시사 문화에 의해서 이제 된 거고, 그다음에 사움이라고 단식. 그 매년 이슬람력 9월 달이죠. 라마단 기간에 이제 단식을 합니다. 거의 한 달인데 우리의 음력하고는 좀 틀립니다. 이제 그 이슬람 음력은 점점점 앞으로 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년 이슬람 라마단이 9월이면 올해는 뭐 8월, 내년에는 뭐 7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옮겨갑니다. 그럼 한 달 동안 이제 단식을 하는데 완전히 단식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해가 떨어져가지고 해가 완전히 져서 깜깜했을 때 이제 먹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새벽에 하얀색 종이를 봤을 때 그것이 구별이 되면은 하얀색 종이다라는 거 구별이 되면 근데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침도 막 뱉습니다. 이제 안 먹겠다고. 하루 종일 굶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게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라마단 기간에 맞춰서 식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가 진 다음에 밥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저런 국가에 가면은 막 10시에 식당에 가서 밥 먹고 그러죠. 10시에. 예, 늦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떨어진 다음에 한 7시에 밥 먹고 또 10시에 밥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뚱뚱해지죠. 그러니까 수명이 짧고 이집트 같은 경우에도 50세 이상 넘게 사는 사람이 드물다라고 했는데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요. 아주 기름진 것들 많이 먹고 이렇게 해서 채워 넣는 거죠. 예. 그런 식습관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스페인 같은 데 가보면은 이제 스페인 사람들이 막 그 식당에 한 9시 막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10시에 가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는데 이게 스페인이 한 700년 동안 이슬람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그 식습관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은 식사를 되게 늦게 해요. 저녁 식사. 우리가 이제 식당을 한 7시에 갔다 그러면 왜 이렇게 빨리 왔냐 그래요. 6시, 7시 오면. 이거 밥 먹을 시간인데 왜 이러냐. 우리는 9시, 10시에 이렇게 사람들이 온다. 그래서 뭐 2시까지 밥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하지, 이제 순례죠, 순례. 순례. 그러니까 이제 메카, 성지를 반드시 평생에 한 번은 이제 순례를 해야 되는 이겁니다. 그 중에 이제 최고는 이제 하여튼 뭐 시사 같은 건데 이제 그 굶어 죽는 사람을 보지 못하는 뭐 홍익인간 정신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지금은 이제 이슬람의 홍익인간 정신 같은 게 많이 사라졌어요. 사라지고 있어요. 예. 아직도 있긴 있는데 가난한 나라일수록 이렇게 굶어 죽는 사람이라든가 못 사는 사람 도와주고 하는 이런 문화가 있는데 그게 홍익인간 정신 같은 건데 이제 그런 게 거의 사라지고 있다. 이제 그게 이제 걱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은 계속 늘어나는 게 자기네 것이 진짜고 정직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문화를 보려면 이제 이슬람이 이제 지중해권을 정복을 하면서 이슬람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사실은 유럽의 역사라는 게 지중해 문화권인데 지중해를 정복해야 이제 유럽의 패권을 잡는 그런 세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중해 첫 번째 패자가 원래는 로마죠. 예, 로마 이제 뭐 이만큼 컸었습니다. 근데 로마가 동로마 서로마로 나누고 나중에 로마가 이제 훈족에서 밀려서 또 들어간 그런 게르만들에 의해서 다 망해버리잖아요. 예, 망하면서 이제 7세기에 이슬람이 딱 등장하고 이슬람이 순식간에 싹 지중해를 정복을 해버립니다. 지중해 두 번째 패자가 이제 우리가 아랍 제국이라고 그러는데 우마야 왕자, 아바스 왕조예요. 뭐 엄청난 사람들이죠. 뭐 한 10수년 만에 그냥 이렇게 다 정복을 해버립니다. 예. 지중해를 완전히 패권을 잡은 거죠. 여기 보면 스페인이 그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스페인 자체가 저 상태에서 한 700년 동안 아랍의 땅으로 쭉 예전 내려오다가 스페인의 이사벨 왕녀에 의해서 그 당시에 이제 하여튼 밀어내가지고 그 뒤로 이제 1492년도에 이제 콜럼버스를 이렇게 남미로 보내고 하죠. 이슬람 땅을 이렇게 어떻게 해보려고 이렇게 한 거고. 세 번째 패자는 뭐냐면 오스만 튀르크예요. 거의 한 700년 동안 오스만이 지중해를 거의 뭐 정복했었죠. 예, 뭐 이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떻게 커졌을까? 이렇게 빨리 순식간에 빨리 커진 이유가 있거든요. 네, 돈입니다. 돈이 있어서 이제 커진 거예요. 상업을 하면서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 무하마드 자체가 상인이거든요. 일자 무식쟁이였지만 상인으로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이제 기틀을 다진 거거든요. 네, 그 사람이 이제 나이 많은 부인, 과부가 된 그 부인이 굉장히 상인으로서 부자였기 때문에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이제 상업을 이렇게 많이 권장하고 시장을 많이 만들고
그러니까 시장을 중심으로 한 도시를 만드는 그것을 목표로 이제 삼은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것이 이 시장을 만들어서 이제 물건을 파는 게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실제로 뭐 칼 들고 막 싸워서 남 죽이는 게 아니고. 예, 오스만 투르크 굉장히 오랫동안 그 지중해 패권을 잡았었는데 뭐 나중에 1차 세계대전 뭐 전후로 해서 뭐 아주 나중에 이제 싹 다 망해버리죠. 예. 자, 문명의 전달자 이슬람이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이슬람이 그렇게 커진 거는 돈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그 교육을 하면서 이제 커졌는데 이 교육하는 과정에서 이 동쪽에 있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뭐 중국이나 일본이라도 하여튼 동쪽에 있는 나라들의 그 문물을 실크로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서쪽으로 전달하는 중간 상인 역할을 하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 도시들이 나오죠. 카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우리 신라 시대 유물에 보면 이 카파에서 들여온 뭐 로마의 뭐 이런 유리병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이 오죠. 지금의 크리미아 반도입니다. 크림 반도. 우크라이나에 있다가 최근에 러시아하고 분쟁을 해서 이렇게 러시아가 강제 점령을 한 곳인데 어쨌든 이렇게 실크로드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다음 뭐 베네치아, 콘스탄티노플 뭐 이렇게 해서 바그다드, 육로로, 배로. 그러니까 이쪽은 뭐 초원길이죠. 초원길이고 이제 오아시스길이라고 하는데 초원길과 오아시스길. 오아시스는 이제 강이라든가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그 강 주변에 어떤 도시들을 만들고 나서 그게 오아시스죠.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 길을 얘기하고 초원길이고 바다 실크로드, 다마스커스. 예, 다마스커스도 뭐 굉장한 이제 옛날에 문화 도시였고요. 뭐 카이로라든가 알렉산드리아라든가 해서 뭐 저기 스페인 톨레도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무역로를 통해서 거의 일방적으로 동해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전달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슬람인들이 그 과학이 굉장히 발달할 수 있는 기틀을 가졌는데 이슬람이 지중해권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이집트라든가 그 그리스 지역들을 다 석권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뭐 철학이라든가 문학이라든가 기타 등등을 다 습득을 한 거죠. 보면은 이제 천문학이라든가 의학, 화학, 물리학이라든가 수학 이런 것들, 건축 아주 발굴의 하여튼 성과를 내 가지고 발견의 성과를 내 가지고 세계 최초인 것이 되게 많아요. 예, 세계 최초인 것이 되게 많죠. 이쪽에 보면 화학, 물리, 수학, 의학, 특히 의학 같은 거, 천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최초인 것이 되게 많아요. 이 이슬람인들이 해놓은 그 문화에 의해서 그 이슬람 문화권들이 쓰는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 알라지라는 사람인데 뭐 이 사람이 이제 천재 중에 천재죠. 이 사람도 한 200권이 넘는 책을 쓴 사람이고요. 의학의 아주 최고봉 중에 하나였던 사람인데 우리 홍역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천연두 이제 병원균을 이제 알아낸 사람이죠. 예전에 홍역이라든가 천연두 이렇게 하면은 유럽 사회에서는 이제 600번이 지나가면서 이게 그 악마의 짓이다, 뭐 무슨 마녀의 짓이다 해가지고 마녀사냥, 악마사냥 뭐 이런 것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슬람인들은 이제 과학적으로 들어가서 이게 병원균이다, 병원체다라는 것을 알아낸 사람이죠. 이제 오른쪽에 비엔나에 있는 유엔 건물에 가면은 하여튼 4명의 이제 석학이라는 하여튼 조각상인데 이게 세워져 있는 중에서는 알라지입니다. 이제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옛날에 이슬람권뿐만 아니고 하여튼 뭐 소련까지 이런 기념우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알라지가 천연두를 이렇게 치료하는 이런 모습이고 이거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그 뒤에 나오죠. 더 뛰어난 사람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슬람인 돈도 많이 벌고 이제 역량도 있고 최고의 강력한 군사력도 갖고 있는 최고 부자 나라였기 때문에 어떤 연구소 같은 그런 기관을 만드는데 그게 지혜의 집입니다. 지혜의 집을 만들어서 그 학자들을 양성을 하고 이제 공부를 굉장히 많이 시키고 책도 굉장히 많이 찍어내죠. 이 사람은 누구냐면 이븐 시나라는 사람이죠. 이븐 시나 타지키스탄 사람이에요. 원래 그 돈에 이렇게 찍혀 있는데 타지키스탄 돈에 이 사람은 아까 얘기했던 알라지보다 하나 더 업그레이드된 이제 천재죠. 그 의학규범이라는 라틴어 사전인데 이 사람이
한 240권이 넘는 책을 썼어요. 아까 알라지 이 사람도 뭐 240권인가 252권인가 책을 썼는데 어쨌든 뭐 책을 한 번 쓰면 뭐 엄청나게 쓴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머릿속에 담았다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의학 규범이라는 종합 의술서를 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뭐 알코올을 가장 먼저 쓰기도 하고요. 알코올, 뭐 정신병, 뭐 신경병 이런 것도 이렇게 가장 먼저 이렇게 치료하고 밝혀낸 사람인데 제가 왜 이 그림을 갖다 놨냐면 이분 신화가 쓴 의학 규범이 유럽에서 700년 동안 의학 교과서로 사용됐었습니다. 뭐 엄청난. 예. 그다음에 이븐 알 사티르라고 하는 14세기 인물인데 우리가 이제 선동설 하면은 뭐 많이 아는데 지동설도 있고 막 한데 이제 코페르니쿠스가 이제 야겔론 대학교에서 먼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훨씬 먼저 100년도 훨씬 먼저 이렇게 이거를 이제 만들었죠. 네, 코페르니쿠스는 뭐 14세기 뭐 인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이 모델을 그대로 나중에 코페르니쿠스가 채용해가지고 뭐 이렇게 지동설을 이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아랍 사람들이 이걸 훨씬 더 먼저 만든 거예요. 뭐 별자리 이름 같은 것도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그리스 철학, 그러니까 이집트의 산물을 그리스인들이 다 받아들이고 이집트의 산물을 그리스인들, 뭐 심지어는 뭐 중동의 산물들을 다 그리스인들이 받아들이고 그 그리스인들의 정신을 이슬람인들이 다 차용을 해서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이 남겨놓은 철학이라든가 뭐 아르키메데스, 프톨레미라든가 뭐 이런 철학책, 의학책 아니죠. 하여튼 이 종교서 같은 걸 다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철학, 기록, 뭐 항해, 뭐 금융, 음식 이런 게 당연히 돈이 많고 대제국이기 때문에 발달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슬람인들이 사용했던 용어를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뭐 한 2,000개의 단어를 이제 유럽에서 차용한다는데 그중에 직접적으로 이제 가져다 쓰는 게 한 600여 가지가 되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파생돼서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의 거를 이제 한 4,000개의 단어를 이제 그리스인들이 썼고 이제 그리스인들이 썼던 거를 이제 다시 또 이슬람들이 써가지고 더 확장을 시켰고 그거를 유럽인들이 이제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책을 이제 번역을 하고 자기네 말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건데 자, 우리 커피가 이제 이슬람에서 나온 거죠. 이제 커피라는 말이 뭐 이건 뭐 다 알려진 사실이니까 그냥 술을 먹지 않고 이제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이제 이 커피. 그래서 설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카로, 수카로 해서 여기서 먼저 나왔고요. 그다음 레몬 같은 이런 용어, 샤베트, 아이스크림이죠. 가장 먼저 나왔고요. 지금도 이 샤베트를 그 이란이나 이런 데 가면은 옛날 거를 먹을 수 있는 되게 맛있어요. 소주, 우리 증류주 개발. 우리가 이제 알로 시작되는 단어들이 다 이쪽에 나오잖아요. 알콜, 알칼리, 뭐 알지브라, 대수학 이런 것들. 알로 시작, 알이 무슨 뭐 이렇게 관사처럼 쓰이는 거죠. 소파, 뭐 매트레스, 시럽, 알콜, 알칼리 나오네요. 알지브라, 대수학,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알케미, 연금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다 쓰는 말이죠, 이게. 다 쓰는 말이에요. 또 있어요. 너무 많으니까 뭐 캐시, 관세, 타리프, 뭐 관세를 내달 때, 자르, 저장용 용기, 뭐 마피아, 뭐 사파리 여행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그 지금은 이제 아프리카에서 동물을 구경하기 위해서 차에 타가지고 쭉 정글을 다니면서 동물을 보는 걸 사파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젤은 어떤 영양이잖아요. 영양. 사슴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걸 이제 이 사람들이 가젤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냥 표준어 가젤이에요. 사슴 종류. 커튼, 모카, 뭐 세사미, 참깨죠, 참깨. 깨, 삼각돛. 이 삼각돛이라는 게 엄청난 발견입니다. 이제 옛날 유럽인들은 바람이 이렇게 오면은 저쪽으로 못 나간다라고만 생각했죠. 바람을 등지고서만 앞으로 배가 나간다고만 생각했죠. 바람이 불어주면 앞으로 나간다 생각했는데 이 이슬람인들은 바람이 불어오면 삼각돛을 이용해서 바람을 거슬러 가는 거예요. 바람을 그냥 직접 거슬러 가지 못하고 이렇게 옆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이게 삼각돛. 삼각돛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항해를 할 수가 있는 걸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14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으로 항해를 할 때 다 이슬람들을 고용을 한 거예요. 이슬람인들. 뭐 키잡이, 항해사, 뭐 돛을 이렇게 다루는 사람들 다 그렇게 한 거죠. 어쌔신, 암살자, 이건 뭐 핫사신이라고 그래서 하시시, 이 대마초 같은 거를 피우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이스마일파라고 해서 이 시아파의 두 번째 큰 세력이 이제 이스마일파인데, 그 사람들이 하시시라고 하는 대마초를 피워가지고 이렇게 몽롱한 상태에서 신과를 합의해서 우리가 이제 뭐 득도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그런 행위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 반대 세력과 자신들의 피해주는 사람들을 암살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하사신이라고 하는 거 어세시네이션 이렇게 얘기하는 단어가 파생됐고요. 이게 180개 중에 125개의 별 이름, 별 이름이 다 아랍이 이름이고요. 파생어 같은 것들이 되게 많다고 했죠. 파생어가 엄청 많다고 했습니다. 1000가지가 넘습니다. 그중에 워커홀릭, 일 중독에 걸린 사람, 이런 것들이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 이슬람은 정말 엄청난 문명을 만들고 했는데, 근데 이제 너무 부자고 너무 강했지만 그런 상태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돼서 이제 내부로부터 무너진 거죠. 썩은 거죠, 썩어서. 그래서 이제 치고 오는 그 기독교인들의 그것을 이제 막지 못한 거죠. 자, 우리가 흔히 이제 14세기에서 16세기를 이제 르네상스 시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문해부흥, 이제 르네상스 하면 이제 그리스, 이탈리아 사람들이 다 만들었다.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부터 해서 이런 유명한 건축가 화가들 들여와서 했다 하는데, 이거는 이제 잘못된 이야기이고요. 그 아랍이 있음으로 인해서 르네상스가 있었습니다. 아랍인들이 종이 만드는 기술을 드디어 습득했기 때문에 이거 가능한 거예요. 종이 만드는 기술. 그 종이 만드는 기술이 있으니까 이젠 많은 지식들을 이제 습득할 수 있겠다 그래서 아랍인들이 갖고 있던 책들을 가져와서 번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라틴어로. 그게 르네상스입니다.